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과 운명의 신비로운 세계인 궁합에 대해 자세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궁합.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궁합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사랑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의 궁합이 반드시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인연은 매우 깊고 오래된 것으로 불가에서는 이를 전생에서부터 시작된 중요한 관계로 여겨 부부가 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사주팔자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운명의 일부라는 겁니다. 부부가 되는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운명의 흐름 속에서 이미 예정된 만남인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결혼을 고려할 때 궁합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궁합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철학관이나 점집에서도 궁합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궁합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궁합을 볼 때 몇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띠로 보는 방법, 일진으로 보는 방법, 사주로 보는 방법, 심지어는 얼굴 모양과 체격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참고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궁합이 나쁘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은 궁합의 역기능일 뿐입니다.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과 어려움을 극복할 각오가 더 중요합니다. 재미로 궁합을 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재미로 맞춰볼 수 있는 몇 가지 궁합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궁합을 볼 때는 대략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띠와 띠를 보고 정하는 법. 두 번째, 태어난 날의 일진과 일진으로 살펴보는 법. 세 번째, 사주로 보는 법. 네 번째, 얼굴의 형태와 체격으로 보는 법 등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궁합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전통적인 궁합에서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정식으로 궁합을 따질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첫 번째, 남녀의 생년월일시를 대조해 살펴본다. 두 번째, 형충파와 공망, 도와 양인, 백호, 원진 등을 확인한다. 세 번째, 고신 과숙살의 유무를 확인한다. 네 번째, 천을귀인, 월덕귀인, 천덕귀인, 압록 등을 확인한다. 다섯 번째, 청강과 지지의 합을 확인한다. 여섯 번째, 월별을 대조해 본다. 일곱 번째, 두미법을 비교해 본다. 여덟 번째, 조부와 내부 오행의 상생 여부를 확인한다. 아홉 번째, 남녀 각자의 사주에 처궁과 남편궁의 기lum을 확인한다. 열 번째, 남녀의 체상관상을 살펴본다. 11번째, 두 사람의 명궁을 비교해본다. 12번째, 구궁궁합을 비교해본다. 13번째, 남녀의 나무 모행을 비교해본다. 14번째, 각자의 진신 유무와 상생 여부를 살펴본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간략한 사주 용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형은 죽음의 고통과 같은 심각한 변화를, 충은 강렬한 충돌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파는 소멸과 관련이 있죠. 공망은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도화살은 유의와 성욕, 인간관계의 문제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호는 용맹과 포악함을, 양인은 강직함과 결단력을 나타냅니다. 고신살과 과숙살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고신살은 성장기의 부모와의 관계, 과숙살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의미하죠. 원진살은 시기 질투, 사고, 정신적 고통 등을 의미하는 흉살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을귀인, 월덕귀인, 천덕귀인, 압록 등은 각자의 사주에서 기lum과 행운의 도움을 나타내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운명과 삶에 긍정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철학관이나 점집들이 위와 같이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합이 들었으니 결혼해도 좋습니다. 혹은 원진살이 들었으니 절대로 결혼하면 좋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니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보아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혹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연인들 간에 재미있게 맞춰볼 수 있는 한두 가지 상식을 제공하는 선에서 그칠까 합니다. 겉궁합 보는 방법. 궁합을 보는 방법은 크게 겉궁합, 속궁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겉궁합을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이 띠로 보는 원진살과 태어난 달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진살이란 서로 맞지 않는 띠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맞지 않는 띠란 쥐띠와 양띠, 소띠와 말띠, 호랑이띠와 닭띠,
토끼띠와 원숭이띠, 용띠와 돼지띠, 뱀띠와 개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쥐는 양의 뿔을 싫어한다는 것이고, 소는 말이 일을 하지 않아 싫어한다는 것이고, 호랑이는 닭의 새벽 울음소리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또 토끼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서 싫어하고, 용은 돼지의 얼굴이 검어서 싫어하며, 뱀은 개 짖는 소리를 싫어해서 안 맞는다는 것이다. 이러한데 원진살띠니 죽어도 결혼을 안 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태어난 달과 달로 보는 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어난 달과 본인이 태어난 달을 합해서 10의 자리가 되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령 1월에 태어난 사람은 9월생과 안 맞고, 2월에 태어난 사람은 8월에 태어난 사람과 안 맞으며, 12월에 태어난 사람은 8월에 태어난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태어난 달만 갖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는 것도 타당성이 적다고 하겠습니다. 속궁합을 보는 방법. 속궁합은 태어난 사주의 일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속궁합에서는 태어난 날의 일지를 대조하여 원진과 충을 피하고 합을 만나면 궁합이 좋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태어난 날의 일지가 자인 사람은 미나 오의 날에 태어난 사람과 속궁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특히 속궁합이 좋은 궁합들은 첫째 인, 오, 술, 둘째 사, 유, 축, 셋째 신, 자, 진, 넷째 해, 묘, 미는 삼합의 글자를 말합니다. 가령 태어난 날이 갑술일이면 상대의 일진이 오나인이면 속궁합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궁합이 하나의 풍속처럼 내려와 많은 사람들이 맞춰보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서로 잘 맞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이니 말입니다. 궁합은 그저 재미로 보고 참조하는 데 그치고 두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서로 참으면서 극복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궁합이 안 좋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는 것은 오히려 궁합의 역기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궁합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궁합은 사랑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님을 기억해주세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다음번에도 여러분에게 사랑과 운명에 대한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하시고 함께 해주세요.